자, 이번 문제에서는 수소 기체랑 아이오닌 기체가 반응해서 아이오닌화 수소가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이런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지금 이 상태가 평형 상태죠. 농도가 일정하니까요. 한편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뒀을 때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 또는 몰농도를 구하려면 반드시 평형상수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실험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하면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평형상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온도가 같으니까. 즉, 이 상황에서 일단 먼저 평형상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형상수 문제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평형상수식을 나타내면 되거든요.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이다. 반응물의 농도곱 H2의 몰농도 곱하기 I2의 몰농도 분의 HI의 몰농도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형상태에서의 몰농도를 각각 대입해주면 평형상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평형상태 H2는 평형상태에서 0.1몰농도, 그러니까 여기다 0.1을 대입해줘야겠죠? I2도 마찬가지로 평형상태일 때 0.1몰농도니까 여기다 0.1몰 대입해주고, 한편 HI는 평형상태에서 몇 몰농도? 0.2몰농도. 즉 평형상수는 몇이다? 0.1 곱하기 0.1 분의 0.2의 제곱인 상황인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0.1의 제곱분의 0.2의 제곱인 상황.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할 수 있겠네. K는 4입니다.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K는 4거든요. 즉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스 테이블을 이용해 보면요. H2랑 I2가 반응해서 EHI 되는 반응에서 아이스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 H2가 맨 처음에는 2몰 있었어. I2는 2몰 있었고 HI도 2몰 있었습니다. 이때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H2가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모르니까 X몰만큼 썼다 칠게요. 그럼 I2도 개수비가 1대1이니까 X몰 반응이 될 테고 개수비가 1대1 대2니까 여기는 2X몰만큼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일 때 2-X, X몰, 여기도 2-X몰, 여기는 2 플러스 2X몰이 남게 되겠죠? 이 평형상태의 몰수를 이용해서 몰농도를 구하고 몰농도를 평형상수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평형상수는 4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입해보죠. K는 H2의 몰농도가 몇이야? 지금 몰수는 2-X고 부피는 3L예요. 그럼 몰농도는 3분의 2-X 몰농도가 바로 H2의 몰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I2의 몰농도도 I2의 몰수는 평형상태에서 2-X몰 한편 부피는 3L. 그러니까 몰농도는 3분의 2-X가 I2의 몰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HI의 몰농도는 몰수는 2 플러스 2X몰 있고요. 부피는 3L니까 3분의 2 플러스 2X 이게 바로 HI의 몰농도인데 HI의 몰농도의 제곱이 지금 평형상수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몇이 된다고? 반드시 4가 나와야 돼. 왜냐면 평형상수는 온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고 처음에 여기서 평형상수가 4니까 여기서도 평형상수는 반드시 4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4가 되는 겁니다. 이 식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식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결과적으로 3분의 2 플러스 2x의 제곱이 분자고 분모는 3분의 2-x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얘가 지금 4다. 그럼 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분의 2-x분의 3분의 2 플러스 2x 이거의 제곱이 4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3 없어지고 2-x분의 2 플러스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상황. 자, 첫 번째 플러스 2였다 쳐봅시다. 여기가 플러스 2라면은 2 플러스 2x는 4-2x 그럼 계산하면은 4x는 2니까 x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2였다면요. 한편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마이너스 2라면은 두 번째 만약에 2 플러스 2x는 얘가 마이너스 2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x가 되잖아요. 계산하면은 2x, x 사라지면은 식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이너스 2일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x는 반드시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아이스 테이블 다 돌아가서 H2 더하기 I2가 EHI 되는 반응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썼었죠? 아이스 반응하기 전에 H2는 2몰이었고 I2는 2몰이었어. HI는 2몰이었어.
얼만큼 반응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지금 2-x, 2 플러스 2x가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x가 몇이라고? 2분의 1이라고. x 2분의 1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H2는 마지막에 평형 상태일 때, 이퀄리브리움일 때 몇 몰이다? 2 빼기 2분의 1이니까 1.5몰 있었다. 마찬가지로 I2도 똑같은 논리로 1.5몰이다. 그러면 HI는 최종적으로 X 2분의 1 대입하면 3이네.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H2는 몇 몰? 1.5. I2는 몇 몰? 1.5. HI는 몇 몰? 3몰이라고 계산이 됐던 겁니다. 자,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이 반응의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네요. 이 반응이 평형 상태인데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은 평형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르샤틀레의 원리에서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온도를 높이면 온도 낮춰야 돼. 온도 낮추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요.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역반응이 흡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돼요. 르샤틀레 원리에 의하면 그렇긴 한데요. 르샤틀레 원리를 더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바뀌게 되죠.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졌을 때 평형상수가 작아지는 반응입니다.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은 평형상수가 커지는 반응이죠. 지금 온도를 높였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평형상수는 작아져야 돼. 감소야. 그래서 기억은 감소고 니은은 역반응인 겁니다. 자, 그렇게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지만 암모니아 생성 속도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반응 속도는 보통 기본적으로 온도에 의존하거든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증가. 한편 압력을 높이면 르샤틀레의 원리에서 압력을 높이면 청개구리 압력이 다시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될 테고요. 압력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기체의 몰수가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감소.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려면 개수가 합쳐졌을 때 작아져야겠죠? 지금 반응 전에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1 더하기 3이니까 4였어. 반응 전에는. 반응 후에는 지금 개수가 2네. 그래서 기체 분자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방향인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감소, 역반응, 증가, 감소, 정반응.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상수 K는 10인 상황인 겁니다. 부피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요. 1리터로 이 반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온도는 일정하다. 자, 1번 평형 상태에서 A, B, C의 몰 농도 B는 1대 2대 3이다. 개수비랑 같다 라고 지금 써있는데 아까 앞장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네. 평형 상태라고 해서 각 물질들의 농도비는 개수비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들이 그냥 A, B, C가 같을 필요도 당연히 없고 개수비일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된다? 평형 상수를 이용해서 화학 양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항상 1대 2대 3일 이유가 없죠. 실제로 평형 상수 K는 10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1대 2대 3이 나오지 않습니다. 1번 틀려요. 자, 평형 상태에서 A 기체를 가게 되면은 K가 10보다 커진다. 평형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할 뿐 양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A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2번은 틀렸어. 정촉매를 가하면 K는 10보다 커진다. 방금 했던 말인데 평형 상수는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촉매를 가하면 속도가 빨라질 뿐 평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형 상수 변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서 있으면 맞는 말이었을 거야. 근데 0으로 동일하다?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화학 평형 상태는 정적 평형이 아니라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반응이 멈춘 게 아닙니다. 즉 0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으로서 존재하고 그 값이 동일하다라고 말해야지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 틀렸다. 마지막 용기의 부피를 2리터 늘려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지금 원래 부피가 1리터였거든요. 부피 2리터 늘리면은 부피 2리터 늘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평형 상태일 때는 당연히 K랑 Q가 같은 상황이었겠죠. 처음에는 지금 K랑 Q랑 같았습니다. 근데 부피를 지금 2리터 늘렸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 돼. 부피 2리터 늘리는 순간 평형 상수는 어떻게 될까? 평형 상수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 여전히 K야. 왜냐하면 평형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니까. 한편 부피를 2리터 늘리면은 반응 지수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반응 지수 한번 볼게요. 평형 상수식을 이용했죠. 평형 상수식은 A의 몰농도 곱하기 B의 몰농도 제곱분의 C의 몰농도 3승인 겁니다. 이때 부피를 2리터 늘리면은 A의 몰농도는 어떻게 될까? A의 몰농도는 순간적으로 2분의 1배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몰수는 그대로야. 부피 늘린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순간적으로 변하진 않잖아요.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지금 2배 커진 거니까 부피가 원래 1리터에서 2리터 바뀌었거든.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 2배 커지면은 몰롱도는 반절이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논리도 B도 당연히 몰롱도가 원래보다 반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B가 반절이 되면은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당연히 4분의 1배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C도 2분의 1배가 될 텐데 C의 물량도 2분의 1배가 됐는데 3승이니까 2분의 1에 3승 8분의 1. 즉 기존에 비해서 A는 2분의 1, B의 제곱은 4분의 1, C의 3승은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8분의 1배가 됐고 분자도 8분의 1배가 됐다. 그럼 분모 분자 둘 다 8분의 1이면 상쇄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피 1리터 늘리면은 반응 지수도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원래 Q랑 똑같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는 K랑 Q랑 같았잖아요. 근데 부피 2리터 늘리면은 K도 변하지 않고 Q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그 상태에서도 똑같이 K랑 Q는 같을 수밖에 없고 K가 Q가 같으면은 평형은 이동하지 않죠. 이미 화학 평형 상태니까요. 평형 이동하지 않아서 정답은 5번이다. 자, 다이크롬윤산 칼륨을 물에 녹이면 다음과 같은 평형이 일어납니다. 다이크롬윤산 이온이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때 노란색 이온으로 받게 되는 반응이 가역 반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자, 평형 상태에서 여기 이게 평형 상태일 때 수산화듐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단 온도는 일정하다. 자, NaOH를 넣으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수소양이온과 중화 반응하면서 이 수소양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수소양이 사라지게 되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했으니까 생성물의 농도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르샤틀레 원리에서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 즉 정반응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평형이 이동하기 전보다도 비교해서 노란색이 좀 더 진해지게 된다. 왜냐면 이게 더 많이 일어나면 얘가 점점 많아질 테고 이게 많아지면은 노란색이 진해질 테니까요. 기억 수용의 색이 보다 노란색에 가까워진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H+가 소모되는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자, 지금 NaOH를 넣으면은 수소형이 소모됐거든요. 얘가 소모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소모된 녀석을 다시 늘려주기 위해서 르샤틀레 원리는 청개구리거든. 생성물 주어두면은 생성물 다시 늘려주는 방향을 평형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정반응을 지금 평형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 니은 어때? 얘가 소모되는 쪽을 평형 이동한대. 소모되는 쪽은 이쪽으로 해야지 소모되잖아요. 역반이 일어나면 수소양이온 지금 지워버렸네. 다시 보여줄게. 이 H+가 소모되려면은 이쪽으로 역반응이 돼야지만 얘가 소모될 겁니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NaOH를 넣어주면은 역반응이 아닌 정반응 쪽을 평형 이동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다. 디귿 수산화듐을 넣게 되면은 반응 지수가 평성수보다 작게 되어 새로운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 자, 원래 평형이었었잖아요. 문제 지금 평형 상태. 평형 상태에서는 어떻다? K랑 Q는 항상 같은 상태다. 이때 수산화듐을 넣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K가 Q보다 커진다고 써있네요. 봅시다. 수산화듐을 넣으면은 평형상수 K는 변하지 않아요. 평형상수 K는 온도에만 의존하니까요. 자, 근데 수산화듐을 넣습니다. 수산화듐 넣으면은 지금 얘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수산화듐 넣는 순간 얘네들 얘랑 얘는 변하지 않아. 근데 얘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평형상수식을 써보면은 K는 Cr2O7 E-, H2는 순수한 물이니까 써주지 않고요. 얘는 써야겠습니다. CrO4 E-의 제곱 그리고 H+의 제곱. 이게 지금 평형상수식인데요. NaOH를 넣었을 때 그때의 이 값들을 넣은 것이 바로 지금 반응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NaOH를 조금 소량 넣어주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딱히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수소양이온은 NaOH와 반응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값이 지금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응 지수 어떻게 되겠어? 이 값이 작아졌으니까 반응 지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즉 K는 지금 그대로인데 Q는 기존에 비해 좀 더 작아졌다는 뜻이야. 그럼 K가 당연히 지금 Q가 클 수밖에 없겠지. 원래 K랑 Q가 같았는데 K는 그대로 Q가 지금 작아진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NaOH를 넣어주면은 K가 Q보다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평형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암모니아의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단 속도랑 경제성 고려하지 않고 그냥 NH3의 양만 지금 늘리고 싶은 겁니다. 보기 기억, 반응 용기의 온도를 고온으로 가열한다. 온도를 높여주면요. 르샤틀레 원리에서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듯이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럼 흡열 반응 하려면은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야만 하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은 암모니아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평형이 역반응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얘는 줄어들고 얘가 점점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였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NH3의 양이 많아져요. 평형이 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반응 속도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듯이 속도는 고려하지 않고 양만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보다는 저온이 더 좋다는 거죠.
니은 반응용기의 부피를 줄입니다. 반응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반응용기 부피를 줄이면은 압력이 커져.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된다. 압력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체 분자의 개수가 작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응 전에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지금 합쳤을 때 4거든요. 1 더하기 4면이니까요. 하지만 생성물에서의 기체 분자의 개수는 2. 즉 압력을 높이면은 압력이 작아지는 기체 분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고 기체 분자가 작아지는 건 정반응 쪽이잖아. 그래서 암모니아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는 것은 옳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한편 산화철을 촉매로 사용하면은 촉매, 정촉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더 빠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빠르게 만들어질 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촉매는 화학 평형에는 영향이 끼치지 않고 속도에만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수득률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이니까 답은 니은만 정답이다. 정답은 7번에 1번. 이 문제가 다시 나왔네. 아까 맨 처음 폈었던 문제잖아요.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니까. 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사실 많이 우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가 똑같은 이유는요. 한 시험에서 지금 두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전에 나왔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출문제,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2024년 기출문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해마다 비슷한 유형을 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기출문제를 잘 이해하셔서 마스터해서 좋은 결과 있어야겠지? 자, 가과정 주사기 속에 이산화질소와 산화이질소를 혼합시켰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이 나서 평형상태에 도달했네요.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완전 진한 젓갈색도 아니고 완전한 무색도 아니죠. 적당히 연한 젓갈색이 될 겁니다. 평형상태니까 NO2랑 N2O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 거죠. 기억은 지금 연한 젓갈색이에요. 자, 이 주사기의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킵니다. 순간적으로 감소시키면은 그 순간은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반전이 되니까 몰롱도가 2배가 돼서 매우 진한 색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감소시킨 이 순간 색이 매우 진했어. 젓갈색이 지금 진해진 상황인 거예요. 젓갈색이 진해졌다. 그리고 고정한 채로 피스톤을 고정해서 이제 더 이상 부피가 변하지 않게 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은 방금 이 진했던 젓갈색이 좀 더 연해지게 되겠죠. 설명은 아까 앞에서 했었으니까 얘보단 좀 더 연해졌다. 연한 젓갈색이 된다. 그게 지금 니은이거든요. 지금 기억도 연한 젓갈색이고 니은도 연한 젓갈색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이 두 연한 젓갈색이 완전 똑같은 연한 젓갈색이 아니죠. 평형이 이동할 때에는 처음 평형보다 더 넘어서 평형이 이동하진 않습니다. 즉 처음에 연한 젓갈색인데 눌러서 진한 젓갈색이 됐다. 너무 진해졌네. 다시 조금 연해져야 돼 하고 조금 연해지는데 원래보다 더 연해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니은의 색이 기억 속보다는 좀 더 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요. 처음에 연한 젓갈색이었습니다. 평형상태 연한 젓갈색이었는데 압력을 가해서 농도를 지금 진하게 한 거야.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진한 젓갈색이 되고요. 너무 진해졌다. 다시 우리 좀 원래대로 돌아오자. 농도가 지금 너무 진했으니까 농도 좀 낮추자. 해서 연한 젓갈색으로 돌아가는데 이 연한 젓갈색이 원래보다 더 연해지진 않고 이때보다는 좀 더 진한 상태로 지금 다시 새로운 평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기억이잖아. 즉 니은이 기억보다는 확실하게 진하다. 그래서 기억, 진하기는 니은이 기억보다 진하다. 기억 맞는 보기고요. 가와 나의 색을 관찰합니다. 가 상태에서는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형 상태인 거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형 상태입니다. 즉 가랑 나 둘 다 평형 상태거든요. 평형 상태의 색을 관찰할 때 각각 NO2의 물농도랑 N2O의 물농도는 같다. 즉 이 상황에서도 NO2의 물농도랑 N2O의 물농도가 같다. 이 상태에서도 NO2의 물농도랑 N2O의 물농도가 같다. 각각이라 써 있으니까 지금 그런 보기거든요. 자, 첫 번째 가 상황 좀 지울게요. 더러우니까. 요 상황에서 NO2의 물농도와 N2O의 물농도가 같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평형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NO2랑 N2O의 물농도가 같을 이유가 없어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창고에 들어있는 쌀가마 수가 같은 건 아니라는 말 누누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에서는 당연히 NO2랑 N2O가 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야. 나에서도 NO2랑 N2O의 물농도가 같을 필요가 없지. 지금 평형이긴 하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평에 도달했어요. 새로운 평에 도달했다 해도 마찬가지로 이둘의 물농도가 같을 이유는 없고 이둘의 물농도는 평형상수에만 의존할 뿐 둘이 꼭 같거나 또는 개수비 뭐 1대1이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목이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한편 가와 나에서 이 순간에 얘는 동일하다? 얘랑 얘가 동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NO2의 제곱분의 N2O4는 이때나 똑같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NO2의 제곱분의 N2O4의 물농도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바로 평형상수식이잖아요. 평형상수식 쓰면은 K는 NO2의 제곱분의 N2O4의 물농도입니다.
근데 이 상태랑 이 상태는 지금 얘가 같다는 건데 이 값이 평형상수고요. 평형상수에는 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근데 지금 문제 보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둘 다 평형상태인데 평형상태에서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복귀. 정답은 기억돼. 이건 5번. 요 문제는 유의물에 있는 문제 같네요. 느낌이. 평형상수 나와 있고 화학 방식도 나와 있고 이 상황에서 A랑 B를 2몰 넣었다. 그렇게 되면 평형에 도달하는데 그 상태에서 A, B, C의 몰수를 구하시오. 하는 방법 스텝 1 개꿀이다. 스텝 2 평형상수식을 쓴다. 평형상수식은 K는 A의 몰농도 곱하기 B의 몰농도 분의 C의 몰농도의 제곱인 상황인 겁니다. 스텝 3 아이스 테이블을 쓴다. A, B, C가 이렇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아이스 테이블을 그려보면은 아이스 처음 이니셜 A가 처음에는 2몰 있었고요. B가 2몰 있었습니다. C는 지금 하나도 안 넣었어요. 온도 T에서 리터 강철 용기에 A랑 B만 넣고 평형에 도달했어. C는 0몰이었어. 근데 A, B, C가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몰라. 모르니까 미지수로 X만큼 반응했어. X만큼 반응했어. 얘는 EX만큼 생길 겁니다. 왜냐면 개수 B가 곧 체인지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몰수 B니까요. 즉 평형 상태에서는 얘는 E-X몰 있을 테고 얘도 E-X몰 있을 테고 얘는 EX몰 생긴다는 거야. 이때 이 평형 상태에서의 몰농도를 여기다 대입하면 반드시 뭐가 되냐? 평형상수는 4가 돼야 된다. 자, 대입해 볼게요. A에다가 E-X를 대입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얘는 몰농도고 얘는 몰수잖아.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부피가 지금 2리터니까 2분의 E-X가 A의 몰농도가 되는 거죠. 즉 이 값을 이 A에다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B의 몰농도도 마찬가지로 부피는 2터고 몰수는 E-X니까 2분의 E-X가 지금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는 부피는 2터인데 몰수는 2X니까 2분의 EX의 제곱. 이게 지금 4인 상황인 거야. 그럼 계산해보죠. 요거 2분의 E-X의 제곱 분의 얘는 사실 X잖아요. 2분의 2X니까 X의 제곱은 4다. 그러면은 요거 묶어서 이거의 제곱은 4인 거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E-X분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상황. 그럼 번분수니까 얘 올려서 2가 되는 거잖아요. 요걸 지금 풀면 되는 상황인 거지. 플러스 2라고 가정해보죠. 첫 번째 얘가 만약 플러스 2라면은 2x는 4죠. 4 마이너스 2x 따라서 4x는 4, x는 몇이다? 1이다. 만약 여기가 플러스 2였다면은 x는 1인 겁니다. 만약 마이너스 2라면 어떨까? 2x 두 번째 2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x죠. 그러면 플러스 x니까 둘이 살아서 말이 안 되는 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이 안 되고 x는 반드시 1일 수밖에 없다. x1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x1 대입하면은 평형 상태에서 a는 몇 몰이다? 1몰이다. b는 몇 몰이다? 1몰이다. x 지금 2니까 x1이잖아. x1 대입하면은 2.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a는 1몰, b는 1몰, c는 2몰이다 라고 계산해냈습니다.